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2차, 3차 분양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35 블록인 디에트르 더 클래스 2차부터 보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로 구성되며 층이 좀 낮죠. 9개동 총 512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84AC 타입 그리고 대형 평수인 110ABD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장애인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공고문이에요. 보통 기관 추천이 먼저 나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양 일정 예정도 나왔죠. 3월 2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4월 5일에 특별 공급, 6일 날 1순위 접수,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3일에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2차는 4월 13일, 3차는 4월 14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청약을 넣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A37 블록 디에트르 라포레 3차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297세대입니다. 자, 입주 예정은 얘가 좀 더 빠르네요. 23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타입은 똑같이 구성되어 84AC, 110ABD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분양 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3월 26일 날 공고가 나와서 5일, 6일 날 접수를 받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가 하루 늦게 발표하죠. 둘 다 넣어서 2차가 먼저 당첨되신 분들은 3차는 당첨권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3차만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은 2차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디에트르라는 브랜드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대방건설입니다. 대방건설에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예요. 앞서 분양한 물량 중에는 김포 마송지구가 있었죠. 2차가 512세대, 3차 297세대로 총 809세대 모집을 합니다. 다음으로 입주 환경을 보면 파주 운정 1, 2지구에 위치를 합니다. 자, 2차가 여기 있고 3차가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접근성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더 중요한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운정역하고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딱 보기에도 이쪽 라인이 가격이 비싸겠죠. 여기 나온 가격을 보면 8억부터 9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지들보다 입지는 떨어지지만 2차, 3차에서도 운정역까지 도보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한 2km 좀 넘습니다. 버스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운정 GTX역이 들어오면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되겠지만 여기 대장 아파트들하고 갭을 두고 따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딱 봐도 녹지도 많고요.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주변에 많이 있죠. 청암초등학교, 산들초등학교, 산내초. 아마 이 중에서는 청암초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보면 2차가 여기, 3차가 여기입니다. 어디 초등학교로 배정받을지는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게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녹색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청명초등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초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를 누르면 운정역이 여기에 위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딱 봐도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이죠. 그리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정역, 이 GTX 운정역이랑은 다른 운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도 크게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오르막길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값 측면에서 오르막길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운정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면 여기 분위지도만 눌러도 어디가 대장자리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가장 비싼 단지죠. 여기 GTX 노선인 여기가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하고 붙어있는 여기도 비싼 편이고요. 또 한 군데를 더 보면 이 호수 주변도 가격이 비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디가 비싸고 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최근에 급등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힐스테이트 운정부터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 여기가 84 타입으로 12월 16일에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작년 12월에 8억 5천에 거래됐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월 7일에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보면 여기도 작년 11월쯤에 8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3개 아파트들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신식이고요. 대방 디에트르는 23년식으로 한 연식이 3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호가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저렴하게 올라온 매물이 한 8억 3천 되네요. 근데 기준층으로 봐야죠. 한 8억 8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게 올라온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면 가장 저렴한 저층은 8억. 하지만 기준층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준층은 한 8억 3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아이파크를 보면 여기는 아무래도 제일 신식이고 GTX 역하고 가까워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9억 5천 정도로 나와 있네요. 운정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34평 기준에서 4억 초중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정도로만 나와도 이 주변 시세보다는 확실히 메리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두산 위브 아파트. 여기가 2010년도에 입주한 곳이고 한 670세대 정도 되네요. 여기 보면 여기 아파트 가격은 대략적으로 5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라인보다는 입지가 떨어지고 이쪽보다는 훨씬 더 신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 가치를 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기 분양가보다는 안전마진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청약 넣으실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점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파주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22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았고요. 23년에는 아예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4년은 적정한 수준이고요. 대방 디에트르가 2023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량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입주 시기별로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21년 3월에 입주하는 에이스 큐브 같은 경우는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하고요. 자세한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입주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 지도를 보면 파주시청 근처에 위치하죠. 아무래도 여기랑은 생활권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임대 물량은 보실 필요 없고, 자, 금촌동이니까 비슷한 곳에 위치하겠죠. 다음은 21년 7월에 입주하는 운정 어반프레임. 여기 같은 경우가 동패동. 동패동은 운정역 아래쪽에 위치를 하네요. 자, 여기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여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방노블랜드도 비슷한 데 위치를 하고, 자, 다율동 어딘지 한번 볼게요. 운정 푸르지오를 보면 여기 다율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까운 편이죠, 여기랑은. 이렇게 해서 내가 청약할 단지에 어떤 아파트들이 언제 입주하는지 이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 분석 들어가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요. 자, 파주시로 맞춰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리고 전세가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매가인 이 보라색이랑 전세가인 이 분홍색 위주로 봅니다. 최근에 급상승을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는 게 미분양 물량까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매매가나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방 해소된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변화 없이 쭉 우상향한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기준에서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으면 가격은 조정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동될지 먼저 볼 수 있는 지표로 그 경매 낙찰가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갑자기 경매 낙찰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소리는 이제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시세보다 높게 낙찰될 경우에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경매 낙찰가가 선행 지표로서 확인하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내가 청약 가점이 높다면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가셔야겠죠. 이렇게 안전마진이 얼마 깔린지도 보고 수요와 공급도 보고 경매 낙찰가 현황은 어떤지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물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분석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안전마진만 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청약이 희한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뭐 특히 추천만 노리시는 분들은 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보이면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말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 시 파주시 거주자 우선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공공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30%, 파주 거주하시는 분들 30%, 경기도 20%, 수도권 거주자 50%로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세는 줄 수 없습니다. 거주 의무가 3년에서 5년 정도 부과될 거예요. 전매 제한을 보면 3년 동안 전매 금지가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8호 이하 같은 경우는 추첨제 25%, 8호 초과는 70%의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3배수까지 뽑고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알파룸이 추가로 있습니다. 보통 안방에 붙어있는 알파룸은 서재로 쓰기 괜찮죠. 드레스룸은 조금 작게 나와 있는 대신 창이 열려 있고요. 주방하고 거실에서 마통풍 되는 구조고 디귿자 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 2 같은 경우는 보조 주방으로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방이 이쪽에 위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건설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광폭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나왔죠. 다음으로 84C 타입 같은 경우는 눌러봐도 안 나오길래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84C 타입을 보면 3베이 타워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통풍은 주방하고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하고요. 자, 드레스룸이 작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가 위치해 있고 여기 주방 옆에도 발코니 2가 있네요. 여기도 보조 주방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10B 타입을 보면 자,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에 팬트리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고요. 자, 거실 넓게 엄청 넓게 뺐죠. 자, 그리고 일자 주방 여기 보조 주방으로 활용 가능하고 마통풍 되는 3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안방 안에 또 알파룸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큰 팬트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평면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110A 타입하고 110D 타입은 안 나와 있길래 이것도 인터넷에서 구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110A 타입 110B 타입하고 비슷하죠. 자, 현관문 들어와서 양쪽에 침실이 있고요. 복도 중간에 팬트리 조그만 게 있고 발코니 2에서 보조 주방으로 이용 가능하고 자, 주방은 디귿자 주방이고요. 침실 3이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광폭 거실이 있고 안방에는 또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D 타입을 보면 84C 타입하고 유사하죠. 자,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양쪽에 침실이 있고 복도에 팬트리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을 통해서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거실 양쪽에 침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타워형은 드레스룸이 조금 작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평면도랑 대방 디에트를 입지를 봤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